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30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은 정부에서 처음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청약통장 하나만 있으면 이제 무조건 당첨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도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공공분양 아파트고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민영 아파트랑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청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당첨자를 어떻게 뽑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공공분양은 땅 주인이 국가 공공기관이고요. 민간분양은 일반 건설사들이 땅을 자기가 돈 주고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민간분양이 되는 거예요. 공공분양은 주로 이제 신도시, 도안신도시나 뭐 판교, 광교 이런 신도시에서 나오고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 아파트들,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새로 집을 짓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분양 물량입니다. 장점은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어서 무주택이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이고요. 무주택자들에게만 100% 공급됩니다. 민간 분양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우수한 편이에요. 민간 건설사들, 뭐 GS나 대림, 삼성 이런 애들이 설계를 매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확실히 뭐 품질은 우수하고 뭐 브랜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을 사면 이제 규제를 받는데 민간 건설사 애들은 기존에는 규제가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짧았어요. 내가 당첨이 되면은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권을 내가 당첨돼서 계약을 했으면 6개월만 지나면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민간 택지에는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전매 제한이 공공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장점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과거에는 장점이었다 말씀드렸고요. 단점도 있어요. 일단 공공분양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수도권이나 서울은 택지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공공분양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번에 뭐 3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요. 또 거주 의무라는 규제가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당첨됐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팔 수가 없어요. 이런 제한을 받게 되고요. 당첨 후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까지도 무주택을 유지하지 않으면 당첨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의 단점은 첫 번째 가격이죠. 비싼 만큼 뭐 값어치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공공 분양보다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가 가끔 되고요. 또 인기 지역은 집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투자 수요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가수요가 형성되는 게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이제 추첨제, 뭐 유주택자들도 집이 있는 사람들도 뭐 1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이제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만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해서 순차제라고 부르고요. 민간 분양은 청약 가점제, 추첨제 이런 식으로 병행이 돼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고 대신 투기과열지구, 요즘에는 이제 무주택자한테 당첨을 좀 많이 시켜드리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대전 쪽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은 집이 없는 사람한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 상품을 통해 내 집 마련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공공분양은 국가나 LH 이런 기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상품이고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은 85 이하면 이제 34평까지 공급하고 있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집을 분양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인데요. 공공분양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세대주, 요즘에는 세대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인 분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집을 공급하는 방식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분양하는 상품들은 이제 대전 지역 분들이 먼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청약통장도 뭐 가입한 지 얼마나 지났어야지 1순위가 될 수 있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방식인데요.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전용 면적 40이 넘는 좀 큰 집이냐, 전용 면적 40이 안 되는 작은 집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조그만 집들은 이제 납입 횟수라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통장을 몇 번 냈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내요.
2만 원 냈, 2만 원씩 10번 냈나, 10만 원씩 10번 냈나, 총 금액이 다르지만 이거는 그냥 횟수로만 따져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고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가 넘는 좀 25평이나 33평 아파트들은 금액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제가 아까 기왕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내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나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내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낼 수 있어? 그거 인정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달에 10만 원씩 내서 그동안 쌓여있는 금액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이 주로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공공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무조건 10만 원씩 내야 된다. 중요하고요. 사실 공공 분양으로 전용 면적 40 이하 정말 작은 집들은 거의 공급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5평이나 33평 위주로만 정부에서 가끔 분양을 하고 있다. 아시면 되고, 경쟁이 정말 치열한 곳들은 저축 총액뿐만 아니고요. 3년 이상 무주택, 현재 무주택인 분들, 또 이게 또 5년으로 늘어날 때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5년까지 늘어난 경우는 없는데 과열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 5년간 무주택인 분들 중에서 청약 저축을 많이 모은 사람들, 이렇게만 모아놓고 지금 금액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최근에 이제 710 대책이 나왔죠. 공공분양을 공급하는 물량 배정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써있는 게 공공분양 아파트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공공분양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많은 분,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라 그래갖고 한 번도 집을 내가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15%, 10%, 5%, 30%, 얘 20% 이렇게 공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710 대책에서 나온 내용이 한 번도 집을 안 산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물량을 주겠다 해서 생애 최초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20에서 25%로. 전체 세대수가 뭐 100가구 모집하면 그중에 25개를 생애 최초 유형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일반 자격으로 줬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빼갖고 이쪽으로 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공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자녀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냐, 신혼부부냐,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냐, 뭐 일반 공급 청약 저축을 많이 모았냐, 이 중에서 해당되는 거 골라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 생애 최초 비율이 많이 늘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격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유형들,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 중에서 전용 60 이하, 25평까지는 소득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34평 때부터는 소득 제한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는 다 공통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이 없으면서 소득 제한은 이런 특별 공급, 그리고 25평까지는 소득 제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소득 제한은 일반 공급 이제 25평 이하랑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면서 외벌이까지는 100%라고 해갖고 4인 가구 기준이면 616만 원이 적용되고요. 노부모 부양 특공, 다자녀, 이제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 제한을 조금 더 풀어줘갖고 4인 기준 120%, 739만 원까지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이제 외벌이가 아니고 맞벌이들은 이제 여기까지 둘이 합쳐서 금액을 버셔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가구원수는 사실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가구원수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신혼부부랑 다자녀, 일반 청약자까지는 이제 태아가 포함이 됩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3인 가구인데 이번에 뭐 둘째를 임신했다. 그러면 이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유형이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유형에서는 임신하신 분들은 가구원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제도의 취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임신을 하셨거나 임신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소득에서 가구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분양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형별로 무주택, 부동산 같은 경우는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도 2,799만 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특별공급 유형별로 제가 자격요건 말씀드리고 당첨자 뽑는 방식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6개월을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미성년 자녀,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3명 이상이신 분들이 다자녀 특공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임신 중인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인정이 됩니다. 다자녀들은 이제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으면 별도의 점수표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당첨이 되고요. 만약에 동점이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더 많은 사람, 여기까지 동점이면 이제 신청한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먼저 당첨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배점표 한번 보면 총 100점 만점이고요. 미성년 자녀가 이제 자녀 수에 따라 최고 40점,
그 중에서도 특히 만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5점에서 15점 받을 수 있고요. 세대 구성 5점, 무주택 기간 10에서 20점,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 5에서 15점, 그리고 청약통장 5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부모 부양입니다. 노부모라고 하면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이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저랑 이제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셨으면 이제 노부모 특공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고요. 주의하실 점이 청약하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세대원이시면 안 되고요. 세대주는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어도 내가 노부모 특공으로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날 전까지 세대주로 바꿔두시면 됩니다. 청약통장도 이제 앞에서는 뭐 6개월만 있으면 됐죠. 얘는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이 조건을 갖추셨으면 청약통장 납입 총액입니다. 월 10만 원 한도. 정말 인기 지역은 이제 커트라인이라 그래서 뭐 2천만 원인 곳도 있어요. 뭐 2,500일 때도 있고요. 이 2천만 원, 2,500만 원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내서 모은 돈이에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다 아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노부모 특공이 좋은 게 이제 당첨자 선정 방식이 일반 분양도 똑같아요. 근데 일반 분양은 말 그대로 청약통장만 열심히 모았으면 됐지만 노부모 특공은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더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당첨자 커트라인이 보통 일반 공급 커트라인이 2천만 원이면은 노부모 커트라인은 한 1,300? 뭐 한 1,000만 원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아주 많지 않으신 분들은 노부모 특공을 통해서 당첨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혼부부인데요. 신혼부부는 무주택, 그리고 청약통장 6개월, 그리고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지금 똑같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들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이제 1순위는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셨어야 돼요. 이거는 좀 출산 장려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만 6세 이하의 한부모 가족들도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안타깝지만 공공 분양에서는 별도로 막 물량을 빼서 이제 결혼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지는 않고요. 이제 분양에서만큼은 예비 신혼부부들은 이제 2순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첨자 선정 방식은 얘도 별도의 점수표가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고요. 동점 시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점수표인데요. 얘는 이제 총 13점 만점이고 이 중에서 해당되는 점수만 내가 얻어서 총점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이제 기준 소득보다 이제 80% 낮은 분들은 이제 1점 받을 수 있고요. 자녀 수에 따라 1에서 3점,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 최대 3점, 그리고 청약통장 24회 뭐 3점, 1점, 혼인 기간은 오히려 짧을수록 3년 이하일수록 3점이고요. 거의 7년 막바지에 이른 분들은 1점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 이건 이제 한부모 가족 기준으로 해서 나이에 따라 점수도 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어릴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인데요.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뽑습니다. 대신 자격 요건은 조금 까다로워요.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되고요. 자격 요건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지 생애 최초로 내가 신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첨자는 무작위로 100%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게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을 내가 뭐 20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만 당첨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자녀 특공, 노부모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양가족이 많거나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셔야만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는데,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내가 점수가 낮더라도 이 조건들을 갖추면 그냥 추첨으로 내가 뽑힐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대원 전부, 내가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집을 본인 명의로 소유했으면 저는 이제 생애 최초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모두 단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통장은 24회 2년이 경과하고 이제 선납금이 있어요. 원래 청약저축은 선납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에 10만 원, 뭐 2만 원 내면 되는데, 생애 최초에 하실 분들만큼은 600만 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10만 원씩 낸 돈이 600만 원 이상 쌓였다. 그러면 추가로 낼 필요 없고요.
내가 300만 원 밖에 못 냈는데 생애 최초 하고 싶네? 그러면 이번에 나머지 300만 원만 미리 넣어 두시면 이제 생애 최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 5년 내에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첨은 이제 임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열심히 그냥 신청하면 되고요. 모집 공고가 난 당일 기준으로 결혼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분들은 자녀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소득세 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를 하셨으면 돼요. 이것도 이제 일을 하시고 돈 버는 사람들 위주로 일단 분양주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 5년 이상이라는 거는 내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5년 내내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뭐 한 번이라도 소득신고가 들어갔으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5년 동안 1년에 한 번이라도 소득신고를 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 앞서서 말씀드린 뭐 4인 가구 기준 616만 원 이런 그 이하의 금액을 충족하셨으면 추첨으로 나도 좋은 집에, 저렴한 집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일반 분양입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특별한 자격을 갖춘 특별공급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청약통장만으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 공급 신청 방식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고요. 이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만큼은 세대주여야 되고요. 요즘에는 근데 세대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세대주 요건은 큰 페널티는 아니고요.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하고 24회 납입했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인데요. 3년이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이 3년이나 5년은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고요. 이게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3년 이상 무주택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무주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고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들, 뭐 10만 원씩 아까 낸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대전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세종시에서 올해 11월에 995세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6-3 생활권 요 근처더라고요. 세종시가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원래는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집을 주다가 최근에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래갖고 밑에 보시면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 전체 물량의 50%를 공급하고요. 나머지는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대전이면 대전이나 뭐 인근 지역이 1순위였잖아요. 근데 세종시는 전국 단위 청약 지역으로 바뀌어갖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절반, 나머지 절반은 전국 누구나 자격이 되면은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집이 이미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설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집이에요. 그래서 건축설계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6-3블럭, M2블럭에 이렇게 생긴 집을 설계안을 제출해서 당선됐다. 가구수가 995세대면 거의 1000세대인데 이 정도 규모면은 아파트 단지 규모 치고는 작은 건 아니에요. 1000세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단지 내 커뮤니티나 이제 기타 입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 좀 괜찮게 들어온다고 보실 수 있는 규모고요. 지금까지 이제 행복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 뭐 신혼희망타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내 집 마련 얻으시는데 꼭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